아주 조심한다면 그래도 이것이 강한 존재이기 때문에 양이니까 강한 역량은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한 존재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끝내는 위태로움을 모면할 수가 있다. 끝에는 길한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때는 정말로 신중하고 신중할 때입니다. 주역은 전반적으로 신중하라고 가르칩니다. 어느 때고 함부로 날뛰면 안 된다라고 가르치지만은 특히 이 꾀는 호랭이 꼬리를 밟는 상황이니까 두려워하고 조심하지 않으면 아차하면 목숨이 날아가는 상황입니다. 아주 조심하고 두려워할 때다. 전반적으로 예라는 의미보다는 그 위태로운 상황 같은 것들이 계속 강조됩니다. 그런데 사효는 특히 위태로운 자리이고 임금 가까이 있기 때문에 대단히 호랭이 꼬리를 밟는 게 두 번 나오죠. 여기는 물리고 여기는 안 물린다. 왜 안 물리냐? 그래도 여기는 음이 강을 타고 앉은 상황. 주역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음이 양 타고 누르는 겁니다. 음이 양을 타고 누르는 상황. 그래서 나쁘다라는 거예요. 이 교만방자한 거죠. 자기 능력. 그래도 여기는 강한 재질로서 임금을 그래도 따라서 성실하게 따르고 조심한다면은 물리는 상황은 면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4까지가 이제 3, 4가 위험했습니다. 그러면 5효로 갑니다. 이제 여기 아주 위험한 자리입니다. 5효는 어떤 자리일까요? 임금의 자리입니다. 임금의 자리고 이 괴의 본래 뜻이 뭐냐면은 이 아래에 택괴입니다. 못을 상징하는 택괴가 아주 기쁘게 따르는 상황이에요. 괴의 의미가 기쁘게 건에 따르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위아래로 얘기한다면 임금에게 백성이 기쁘게 따라오 호응하는 상황입니다. 이게 호응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다 여기는 임금 자리잖아요. 임금 자리고 밑에서 기쁘게 호응하는 상황이에요. 에? 따라오는 상황이니까 오히려 이 상황에서 위태로울 수 있다고 주역은 가르쳐요. 참 이게 주역이 묘한 거예요. 아주 길한 점사가 나올 것 같은데 여기에서 주역은 경계의 말을 둡니다. 쾌리입니다. 쾌리. 결단코 실천하려고 한다. 결단코 하려고 한다. 그렇다면 일이 위태롭다라고 얘기합니다. 주역의 가르침은 가장 좋은 것 같은 상황. 이것은 임금자리에 양이 임금자리에 딱 들어앉았죠. 오는 양의 자리인데 임금자리죠. 양이 양에 딱 들어앉았죠. 밑에 응은 없습니다. 맞지는 않습니다. 이하고 의 응이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밑에서 백성도 호응하죠. 요때 반성이 없이 요때다 그래가지고 결단코 뭔가를 딱 하려고 하면 요게 위험하다는 겁니다. 일이 위태롭다고 봅니다. 아주 경계가 요거 아주 묘하게 주어졌어요. 주자는 이걸 어떻게 해석했느냐? 믿는 일에 당한다 그랬습니다. 믿던 일에. 믿던 일이 잘못된다. 우리말로 얘기하면 믿는 도께 발등 찍힌다. 믿는 도께 발등 찍히는 상황이에요. 일이 가장 좋을 것 같을 때 아주 순조롭게 잘 풀릴 것 같을 때 그것을 믿고 너무 과감하게 직선적으로 콱 나가버리면은 대개 그때 실수가 나온다고 봅니다. 어느 인생의 어떤 진실입니다. 진실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살다가 보면은 그때 한 번만 참았으면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잘 나갈 때 한 번 참을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 잘 나갈 때 참을 줄 알아야 돼. 그런데 대개 잘 나가면은 그 기세를 믿고 한 건 더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 욕심이. 요것만 성공하면 다야반지가 문제겠어 하는 그런 옛날 허장강식인데 그 코미디인데 자꾸 제가 아주 세대가 확실히 두 세대구만요. 옛날 허장강 코미디라고 하셨으니. 그러니까 그때 한 건만 하면은 뭐가 될 거, 더 큰 일이 터질 것 같고 기세가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뭔가를 결단코 과감하게 이루려고 하면은 꼭 낭패를 보는 상황이 있다라는 게죠. 그때 한 번을 참으면은 상당히 무사하게 길게 끌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피크에 도달했을 때 거기서 한 건 팍 그냥 정말 과감하게 승부를 건다라고 생각하고 모든 형세가 다 나에게 유리한 듯 하여서 이를 팍 하고 보면은 이를 그르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그때 한번 돌아보고 다시 한번 신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구호의 가르침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모든 일을
전반적으로 나쁜 상황이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나쁜 상황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전제를 합니다. 955의 상황은 뭐냐? 그때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너무 과감하게 돌아보지 않고 형세를 믿고 확 저지르면은 위험하다. 이렇게 충고하고 있는 게죠. 그리고 언제나 이 일은 죽어도 해야 된다는 일은 하면 안 돼요. 그런 일을 두어서는 안 된다고 경계를 해요. 맹자도 특히 마음 닦는 일에서 맹자는 얘기했지만은 어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자세가 필요사원이 물정 신물망 물조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 삼아서 일을 하기는 하되 꼭 이렇게 돼야 된다고 기필하면 안 된대요. 어느 정도 형세가 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형세에 따라서 차근하게 이루려고 해야지 급작스럽게 뭔가를 반드시 어떤 기간 내에 이루려고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특히 내면의 문제, 마음 닦는 문제를 얘기한다면은 신물망 물조장이라고 그랬죠. 마음에 있지는 말되 억지로 키우려고 해서는 안 된다. 억지로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조장이라는 건 뭐냐? 알묘 조장이죠. 혹 식사기 안 자라니까 농부가 애를 태우고 안타까워서 가서 이삭을 전부 뽑았다는 거 아니에요. 자라라고. 그랬더니 전부 이삭이 말라 죽었다. 이런 얘기가 있죠. 이게 조장이라고 합니다. 그걸 자라는 것을 돕는다. 알묘 조장, 곡식 싹을 뽑아서 자라는 것을 돕는다. 이런 짓을 하면 안 되죠. 자연의 형세가 있고 우리가 차분하게 쌓아가면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반드시 언제까지 뭘 해야 된다라는 이런 식으로 일을 추진하다 보면은 굉장히 실수가 많죠. 회리라는 건 그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거 마음 닦는 데 주로 적용되는 얘기인데 회리